네, 안녕하세요. 예, 5주차 1차 시부터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주요 진로 이론들에 대해서 학습을 했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직무 분석의 제 개념을 살펴볼 건데, 이 파트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기억하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수업의 양이 많고 해서 하나하나 자세하게 하기는 어려운 과목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직무 분석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직무 분석은 우리가 이 직무라고 하는 것 좀 익숙하죠. 내가 어느 회사에 지원을 할 때 어느 직무에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뭐 청소년 지도사 아니면 청소년 상담원 또는 뭐 사회복지사,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 직업 상담사 업무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직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 직무 분석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는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무 분석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은, 자, 특정 직무의 내용 또는 이 성격을 분석을 해서, 내용 또는 성격을 분석을 해서 그 직무가 요구하는 조직 구성원들이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되고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되고, 이런 지식과 능력과 숙련, 책임 등을 명확히 하는 관여인 것이죠. 그래서 기업들은 이 직무 분석을 해서 어떤 채용의 기준으로도 삼고 그러고 있습니다. 배치라든지 이런. 그래서 이 직무 분석은 조직이 요구하는 어떤 일의 내용 또는 요건을 정리 분석하는 과정인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직무 분석은 조직이 요구하는 일의 내용 또는 요건을 정리 분석하는 과정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직무 분석에 그 관련 용어들이 있습니다. 이 용어 그 1번, 2번, 3번, 4번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관련 용어에서 여기 보시면은 직무 분석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직무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다.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직무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다라는 것이죠. 자, 네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소 작업은 작업 요소라고도 합니다. 작업 요소 또는 요소 작업. 이것은 더 이상 나눠질 수 없는 최소 작업 단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더 이상 나뉘어질 수 없는 최소 작업 단위. 하나하나의 동작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요소 작업 갖고는 뭐 어떤 일이 아니죠. 이것은 하나의 요소들이 모여서 일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요소 작업은 줄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나눠질 수 없는 최소 작업 단위가 바로 요소고, 그 다음에 일 또는 과업, 과제, 작업이라고도 합니다. 자, 일 또는 과업, 과제, 작업이라고 하는데, 자, 이 일은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직무 분석을 할 때 가장 작은 단위다. 그거를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직무 분석의 가장 작은 단위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독립된 목적으로 수행되는 하나의 구체적인 활동이다. 뭐 예를 들어서 전화를 받고 상담을 해줌. 이게 하나의 일이죠. 상품을 포장한다. 상품 포장 업무죠. 하나의 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소 작업이 모여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어떤 시작과 끝이 분명하죠. 전화를 받고 그 다음에 상담을 한다. 이렇게 시작과 끝이 분명하고, 그리고 일이 끝난 이후에 평가할 것이 뭔가 있어요. 상담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상품을 포장했는데 상품을 포장을 잘했나 못하나 이렇게 평가할 게 있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가르칠 만한 일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위는 우리가 직위는 그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특정 조직 구성원 한 개인이 수행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임무들의 집합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수행해야 할 거, 임무 이런 것들이 이제는 직위가 되겠습니다.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것은 직위입니다. 직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상점에 배달원, 판매원, 그 회계원 있다. 그러면 배달원이 바로 직위죠. 배달을 하는 사람, 판매는 판매를 하는 사람, 이거 직위가 되겠고, 뭐 회계는 회계를 하는 사람, 경리일 이런 것이 직위가 되겠습니다. 자, 직무는 수행해야 할 작업의 종류와 수준이 유사한 직위에 해당된다. 자, 수준이 유사한 직위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은 비슷한 과업과 임무를 수행하는 직위들을 한데 묶어 놓은 컴퓨터 프로그래머, 뭐 비서.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하나의 상점을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상점에 배달원이 3명 있고 판매원이 2명 있고 회계원이 1명 있다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직위는 몇 개입니까? 예, 3개죠. 배달원, 판매원, 회계원 직위죠. 자, 직무가 3개죠. 배달원, 판매원, 회계원. 예, 직무가 3개고 직위는 한 사람 한 사람이니까 배달원 3개, 3명, 판매원 2명, 회계원 1명, 6이죠. 직위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위는 6개, 직무는 그 유사한 직위들의 모임이니까 배달원은 배달원, 판매원, 회계원. 그래서 직무는 3개. 자, 결과적으로는 직무 수는 직위수보다 어때요? 최소한 같거나 직위수보다 적죠. 예, 그래서 직무수는 직위수보다 최소한 같거나 직위수보다 적다라는 것이죠. 여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작업 요소 1, 직위, 직무 요 4개를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도 제일 작은 단위가 작업 요소,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직위, 그 다음에 직무. 자, 다시 한번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요소는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는 최소 작업 단위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1은 그러한 작업 요소들이 모여서 1이 되는 것이죠. 시작과 끝이 분명하고 일 끝난 이후에는 평가할 것이 있고 가르칠 만한 일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직무 분석의 가장 작은 단위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직위는 조직 구성원 한 개인이 수행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임무들의 집합이다 라는 것이죠. 즉 한 사람 한 사람이 수행해야 할 일들의 집합.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만 들어가면 이것은 직위입니다. 직위. 그 다음에 직무는 이러한 수준이 유사한 직위들의 모임, 직위에 해당되는 것이죠. 비슷한 직위에 해당되는 것들. 자, 그래서 직무는 최소한 직무수와 한 회사에서 동일하거나 아니면 직위보다는 작겠죠. 자,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직구는 직무의 어떤 전체적인 그 하나의 군이니까 이렇게 읽어보시고, 자, 직무 분석의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무 분석의 목적. 자, 유래는 테일러의 시각 연구와 길브레드의 동작 연구죠. 자, 이 직무 분석은 우리가 직무 분석을 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은 결과적인 결과는 바로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표를
작성이 되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무 분석을 통해서 뭐가 나온다? 직무 분석과 직무 명세표가 나온다. 그래서 이를 기초로 해서 직무 평가를 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무 기술서는 우리가 작업을 중심으로 작업에서 필요로 한 것들을 쭉 명세하고, 그러니까 사물이죠. 작업. 직무 명세서는 사람입니다. 작업자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쭉 적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무 기술서는 작업, 직무 명세표는 작업자, 사물과 사람에 대한 얘기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직무 분석의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은 언제냐? 제1차 세계대전 때 미 육군 인사분류위원회에서 사용했다. 이걸 제2차 세계대전이라면 틀립니다. 자, 최초로 직무 분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목적을 이제 살펴보면, 그래서 첫 번째 직무 분석의 목적은 조직 구조의 설계, 인적 자원 계획 수립, 직무 평가 및 보상, 경력 계획, 그리고 기타 노사관계 해결, 직무 설계, 인사 담당, 안전관리, 정원 산정, 작업 환경 개선 등의 기초가 된다라는 것이죠. 다음은 직무 분석의 목적이 아닌 것은 하면 우리가 고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직무 분석의 원칙. 직무를 정확하고 완전하게 파악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고, 직무에 포함되어 있는 과제들에 대해서 완전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는 거. 자, 대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대충이 아니다. 자, 직무 수행을 해서 작업자에게 요구되는 요건을 명시한다. 자, 작업자에게 요구되는 요건을 명시한다. 이것이 직무 명세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아닌 것은 할 때, 직무 분석 원칙이 아닌 것은 직무와 필요한 기간을 파악한다. 이거는 아니고, 또 조직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전반적 요구 분석 아닙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출처, 직무 분석 출처. 자, 이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무 현직자, 현직자의 상사, 그 다음에 직무 분석가, 그리고 현재 직무 수행하는 사람의 고객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직무 수행자의 가족은 아닙니다. 현직자의 가족은 아니고, 또 과거 직무 수행자도 아닙니다. 이미 퇴직한 사람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직무 수행자의 가족도 아니고 과거 직무 수행자 아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직무 분석의 자료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무 분석은 웬만하면은 이런 지금 있는 내용들은 다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그대로 반영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최신 정보 반영. 자, 과거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과거 사용하면 틀립니다. 자, 과거는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최신 정보를 반영해야 되니까. 그리고 가공하지 않은 원상태의 자료로 해야 된다. 자, 가공된 정보다 그러면 틀립니다. 자, 가공된 정보하면 틀립니다. 자, 논리적으로 체계화되어야 되고, 자,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근데 한 가지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된다. 이것은 틀리죠. 자,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직위 분석 질문지 PAQ. 자, 이 직위 분석 질문지는 우리가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의 대표적인 예다. 작업자 중심은 자, 직무 명세서죠.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의 대표적인 예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직무 분석으로 한 표준화된 조사지다. 그러면은 작업 직위 분석 질문지다. 이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작업자 중심의 표준화된 조사, 가장 오래된 표준화된 조사지 뭡니까? 직위 분석 질문지입니다. 만약에 비표준화됐다 그러면 이건 틀립니다. 비표준화됐다고 얘기 쓰면 이건 틀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직무 분석의 구분은 우리가 두 개가 있다고 했죠. 작업 중심 직무 분석, 작업자 중심. 아까 작업 중심은 직무 기술서,
작업자 중심은 직무 명세서죠. 자, 그래서 일단 작업 중심 직무 분석에는 직무에서 수행하는 과제나 활동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준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그 직무 분석 방법에서 나옵니다. 직접 관찰법, 뭐 기능적 직무 분석법, 직무 인벤토리, 체크리스트법, 베이트검. 자, 이것이 이제 뭐 과제 중심이냐, 직무 분석 작업자 중심이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은 각각의 직무 분석 방법에서 중요합니다. 그거는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요런 게 있구나라고만 기억을 해주시기 되겠습니다. 자, 작업자 중심 직무 분석은 직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뭐 인간의 재능적 초점에 두며 지식, 기술, 능력, 경험과 같은 개인적 요인들에 의해서 직무가 표현된다. 그래서 중요 사건법 아주 중요하죠. 직위분석 설문지, 아까 작업자 중심 설문지 대표적인 거라고 설명했죠. 자, 작업 분석, 작업 방법 분석법, 면접법 이런 것들이 이제 작업자 중심이다. 예, 뒤에 다시 이제는 중요하다고 하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직무 분석의 절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차. 자, 첫 번째 배에다가 체크를 밑줄을 그으십시오. 준비 작업 및 배경 정보의 수집. 자, 배경 정보의 수집. 그리고 두 번째는 직에다가 줄 것이고 직무 정보의 획득. 자, 직무 정보의 획득. 자, 배경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직무 정보를 획득하고 그리고 검토하고 그리고 직무 기술서하고 직무 명세표를 작성한다. 이거 절차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직무분석 3단계. 자, 직무분석 3단계. 자, 요것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직업분석. 여기서 우리가 직업 명세서를 작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직업 분석에는 뭐 채용, 임금 결정, 조직 관리 등을 목적으로 직업 행렬표를 작성하여 인력의 과부족과 분석 대상 직업들의 상호 관련을 분석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중에 뭐 그냥 이런 내용이 있구나. 직업 분석에 이렇게만 기억을 하고 이 직무 3단계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또 직업 분석의 두 번째 보면은 채용하는 직업이 요구하는 성, 연령, 또 교육과 훈련의 경험, 정신적, 신체적 특질, 채용 후의 책임과 권한 등에 명시한 직업 명세서를 작성한다. 그래서 직업 분석을 통해서 뭘 만든다? 직업 명세서를 작성한다.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단계는 자, 직무 분석 하는 거죠. 직무 분석을 통해서 뭐를 만든다? 직무 명세서를 만든다. 요거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2단계. 그래서 직무의 정의를 의미하는 어떤 직무 기술들과 그 작업들을 열거한 작업 일련표를 기술하기 위해서 어떤 직무 명세서를 작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직무 명세서를 토대로 각 직업마다 작업 명세서를 작성한다. 자, 직업 명세서를 가지고 뭘 작성한다? 작업 명세서를 작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작업 명세서에는 작업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겠죠. 작업 요소, 뭐 작업 표준, 작업 조건, 사용하는 공고, 재료, 전문 지식, 안전 등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이겠죠. 그 다음 3단계 작업 분석 단계. 자, 3단계는 작업 분석 단계입니다. 이제는 작업을 분석하는 단계죠. 뭐 공정 관리와 직업 개선을 하기 위해서 뭐 매 작업 요소별로 분석해서 불필요한 동작을 제거한다. 뭐 작동, 운반, 검사, 정체, 저장 등을 의미하는 기호를 사용해서 작업 공정을 뭐 흐름들을 나타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일단 3단계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직업 분석을 통해서 직업 명세서를 작성하고, 자, 두 번째 직무 분석을 통해서 직무 명세서를 작성하고, 세 번째 그 작업 분석을 한다. 요것이 3단계. 요거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직업 분석, 직무 분석, 작업 분석. 네. 자, 그러면 전 직무 분석의 용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분석의 용도. 뭐 이 직업 분석을 통해서 모집 및 선발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채용 때
여러분이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직무 역량이 얼마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직무 역량을 반드시 향상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직무가 어떤 내용을 하고 어떤 역량이 필요로 하고 이런 것을 이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직무 분석은 모집 및 선발, 배치 및 경력 개발, 교육 및 훈련, 그 다음에 직무 평가 및 직무 수행 평가. 예, 수행 평가가 아니라 수행 평가입니다. 직무를 직접 수행하는,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에 대한 걸 평가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인사고과에 반영이 된다는 것이죠. 자, 직무 수행 평가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정원관리, 안전관리 및 기타 작업 조건의 개선 등. 여기가 이제 이런 것들이 5가지가 직무 분석의 용도다. 그래서 이 직무 분석은 직무 하나하나의 절대평가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로, 참고가 아니고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의 절대평가지 어떤 다른 직무와 비교한 상대평가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직무 분석은. 예, 절대평가다. 자, 이제 직무 분석의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초 분석법과 비교 분석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도 역시 하나하나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최초 분석법은 일단 작업 대상에 대해서 참고 문헌이나 어떤 자료가 찾기가 어려워요. 별로 없어. 또 그 분야에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자료를 찾아서 그거를 먼저 파악할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뭐 직접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작업이 복잡한다든지 이런 거는 별로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생산직이나 기능직에 적합한 것이죠. 자, 그러면 저는 그 최초 분석법에 그 뭐가 있느냐? 관찰법과 면접법, 관찰법과 면접법, 그리고 이제 설문지법, 작업일지법, 중요사건법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법은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서 작업자의 수행을 방해하지 않고, 당연한 얘기죠. 방해하지 않고 그 평소 작업자가 하는 직무 활동을 직접 관찰하는 것이죠. 자, 이렇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분석자의 주관적 개입에 위험하다. 또 직무의 외면을 파악하는 데는 적합하겠죠. 관찰을 하니까. 그렇지만 직무의 내부 구조를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 단점인 것입니다. 자, 면접법은 직접 가서 면접을 하는 것이죠. 근데 면접을 할 때 그냥 들어가나요? 사전에 면접을 하겠다고 통보를 해주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성을 해줘야 되겠죠. 면접법은 그래서 직무 수행 기간이 긴 작업이나 정신적인 작업에 주로 적용한다. 자, 특정 직무에 대해서 오랜 경험을 쌓아 전문 지식과 숙련된 기술, 기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작업자를 방문 면담해야 되겠죠. 당연히 숙련된 기술 기능 보유,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작업자를 선택을 해서 면담을 한다.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자, 당연히 면접의 목적을 미리 알려줘야 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되겠죠. 근데 제일 밑에 요거를 좀 우리가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면접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작업반장이나 부서장과 검토해야 한다. 당연히 그 작업자만 가지고 면담을 그 내용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작업반장이나 부서장과 검토해야 된다. 만약에 검토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이것은 X죠. 틀립니다. 자, 설문지법. 이거 설문지를 활용하는 것이고 우리가 아까 얘기한 뭐 직위 기술 질문지 이런 것들. 근데 이제는 PDQ가 이제 관리 직위 기술 질문지라든지 이런 거 직위 분석 질문지를 사용한다. 자, 체크리스트 방식과 기술 소술식이 있다. 작업일지법은 뭐
작업 일지로부터 직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겠고, 자 5번 아까 설문지법에서 직위분석 질문지, 작업자 중심의 가장 오래된 표준화된 검사지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주요 사건법, 이것도 별표를 체크해서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결정적 사건법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종업원이 그 작업 수행자가 경험했던 그 성공담이나 실패담 같은 거를 그 중에서 중요하고 가치가 있는 행동을 기록해 두었다가 이를 취합해서 분석하는 방법이죠. 어떤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실패담, 성공담. 자, 그래서 이러한 행동들로부터 직무에 요구되는 기술, 지식, 기술, 능력 등의 인적 요건들을 추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주로 감독자에 의해서 수행되며, 먼저 중요 사건이 포착되고 뭐 전체로서의 직무에 대한 난이도, 빈도, 중요성 또는 기여도에 평가될 수 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성공담이나 실패담 같은 것을 행동을 기록해 두었다가 취합해서 분석한다. 뭡니까? 그러면 중요 사건법이라고 얘기하면 되고, 단점으로는 일상적인 수행과 관련된 지식, 기술, 능력이 좀 배제될 수가 있겠죠. 셀렉트 한 거니까. 그리고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해상할 때 좀 더 왜곡해서 기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훈련받은 사람이 필요하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직무와 관련된 자료 수집이 어려움이 있고 추론 과정에서 주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관성이 주관성이 포함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체험법, 직무 분석과 직접 직무 활동에 참여해서 체험하는 것이고, 녹화하는 겁니다. 비디오 녹화,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비교 확인법은 이거는 좀 반대죠. 지금까지 개발된 각종 자료 수집 분석, 그러니까 비교할 만한 자료가 또는 우리가 활용할 만한 자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개발된 각종 자료를 쭉 분석을 해서 먼저 초안을 만들어서 이 초안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거겠죠. 면담에서 관찰하고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대상은 직무의 폭이 굉장히 넓은 거, 그죠? 그래서 단시간 내 관찰을 통해 파악이 어려울 경우에 사용하고, 또 직무 대상에 대한 참고 문헌과 자료가 충분하고 많이 알려진 직무는 이걸 하겠죠. 자, 참고문헌은 주로 우리가 직업사전이 있겠고, 직업사전 또는 직무에 관한 전문 서적 등등을 분석을 하겠죠. 자, 특성. 이러한 직무 분석에 의해 구해진 결과를 보고 우리가 거꾸로 직무 분석 자료를 추출해 나가는 거잖아요. 기준에 이제는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이런 게 특성이 되겠고, 그래서 기존 직무 분석 자료를 비교 확인하기 위해서 산업체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현장을 검증한다. 그래서 기존 자료 분석 시기와 현재 사이의 차이점을 발견해서 보완하기 때문에 비교 확인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기존에 있는 자료를 분석을 해서 초안을 작성을 한 상태에서, 자, 이것이 현장에서 얼마나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차이점이 얼마나 있는지 이 보완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비교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이제 기억을 하시고, 자, 이 대입권법은 이것도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체크해 주시고, 대입권. 이거는 교과과정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교과과정 개발 밑줄 치시고, 그리고 단기간 내에 추출을 한다. 8명에서 12명 의원회를 구성을 해서 2박 3일 정도 워크숍을 한다. 자, 이거 이렇게 하나하나.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 기법으로 분석한다. 이게 대입권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대입권법에서 초대받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히 전문가야 되겠죠. 직무 전문에도 잘 알고 있는 사람. 7번을 우리가 이제 별도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이나 옵저버 참관자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는다. 반영한다라고 맺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직책이나 직업 분야의 고정된 분야에 수행해야 할 직업이나 능력을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파악하는 데 적합하다. 비록 전문가들에게 그 참여비를 준다고 하지만 단기간에 그분들의 모든 것을 빼나가기 때문에 그래도 그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파악하는 적합하다는 겁니다. 자,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서 간단히 얘기하면은 이것은 직무분석의 결과물이고, 자, 기술서는 사물에 대한 거, 작업에 대한 거, 직무명세서는 사람에 대한 거, 작업자에 대한 거에 대한 분석이다. 자, 이 정도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직무기술서와 직무명세표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